오늘은 남자는 들어올 수 없는 금남의 공간 오오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오쿠는 에도 막부 시절에 있었던 금남의 공간입니다. 금남 말 그대로 남자는 출입 금지라는 이야기죠. 오오쿠에는 쇼군의 어머니와 자녀, 아내와 시녀, 그리고 잠자리 상대 후보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특성과 신비로움으로 인해 소설과 만화, 드라마, 그리고 영화로도 다루어졌죠. 각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들인 다이묘 가문에서도 집안에 시녀들이 거주하는 내시를 오오쿠라 부르기도 했지만 오늘 이야기할 오오쿠는 에도성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오쿠는 유서 깊은 전통이나 기구는 아닙니다. 일본의 다른 시절을 찾아봐도 오오쿠와 비슷한 것은 찾아볼 수 없죠. 에도 막부만의 특징적인 공간입니다. 다만 오쿠라는 것은 존재했죠. 사무라이 즉 무신의 저택에서 의뢰나 정치의 장소는 오모테, 일상생활의 장소는 오쿠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에도 막부 훨씬 이전부터 말이죠. 그래서 에도 막부 초기 오쿠가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여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금남의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오쿠의 특징들은 초기 에도 막부 안정화에 기여한 여걸 카스가노 츠보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죠. 카스가노 츠보네는 도쿠가와 이에미치가 쇼군이 된 후 오오쿠의 총책임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도쿠가와 이에미치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평가받았던 인물이죠. 오오쿠가 만들어진 이유는 에도 막부의 3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미치의 여자 혐오증 때문이었습니다. 이에미치는 기가 셌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여자, 특히 높은 신분의 여성들이 혐오하고 무서워했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여자를 멀리하고 남자를 가까이하며 남색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 쇼군 후계에 대한 걱정이 컸죠. 그래도 쇼군인데 어떻게든 후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미치가 평소 입이 짧고 편식이 심해서 식사 때도 밥의 메뉴를 7가지씩 준비해 입맛에 맞는 걸 먹도록 했는데 카스가노 츠보네는 먹는 것과 같이 많은 여자를 모아두면 그 중에 한 명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잠자리 상대 후보 여성들을 모아놓은 금남의 공간 오오쿠를 만들었죠. 금남구역 오오쿠의 거주 인원은 최소 1000여 명에서 에도 막부의 전성기에는 3000여 명에 달했으며 1년 예산으로만 80만 냥을 소비했습니다. 현재 화폐 가치로 160억엔, 한국 돈으로 2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이 오오쿠 하나를 유지하는 데 들어간 것이죠. 에도 막부 말기에는 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게다가 왕이 여자를 고르는 곳이다 보니 경쟁도 심했습니다. 초기에는 막부 직할의 무사계급 여자들만 오오쿠의 시녀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민계층에서도 뇌물이나 연줄 등을 써서 자신의 집안의 딸을 들여보냈습니다. 쇼군의 선택을 받으면 권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동안 오오쿠에서 일하면서 상류층의 예의범죄를 익혀서 나오면 명문가 집안으로 시집을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오오쿠에서 높은 지위에 해당하는 시녀는 원칙상으로는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쇼군 일가를 섬겨야 했지만 인원이 많아지고 오오쿠가 비대해지면서 이마저도 흐릿해졌습니다. 들어가서 손해볼 것 없는 장사인 것이죠. 오오쿠는 에도성 내에 혼마루, 니노마루, 니시노마루 이렇게 세 곳에 존재했습니다. 혼마루는 본성으로 쇼군 부부, 니노마루는 쇼군의 생모나 쇼군의 측시, 니시노마루는 후계자 부부가 살았죠. 이 중에서 쇼군이 있는 혼마루에 있던 오오쿠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잠자리 여성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혼마루는 바깥인 오모테, 가운데인 나카오쿠와 오오쿠로 구분되고 오모테와 나카오쿠는 이어져 있으나 오오쿠는 동으로 된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었죠. 오오쿠를 가기 위해서는 나카오쿠와 오오쿠를 잇는 유일한 복도인 오스지로카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쇼군은 오오쿠에 출입할 때 방울이 달린 끈을 당겨 신호를 울렸고 그러면 오오쿠 내부의 유일한 출입문인 오조구치가 열렸죠. 오조구치가 열리면 대망의 오오쿠가 펼쳐집니다. 오오쿠는 크게 히로시키 무키와 나카츠보네 무키, 고텐 무키로 나누어졌죠. 히로시키 무키는 오오쿠의 현관입니다. 히로시키에는 남자들도 있었죠. 다만 여성들처럼 상주하는 것이 아닌 심부름이나 잡무를 하는 남자들이었습니다. 히로시키 무키 안에는 나나츠구치라는 곳도 있었죠. 나나츠구치에는 하녀들의 방도 있었고 상인들도 드나들었습니다. 오후 4시 일본어로 나나츠시에 출입문을 닫았기 때문에 나나츠구치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고테무키부터 본격적인 오오쿠라고 불릴만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쇼군의 침소인 오코자시키, 막부의 정시 미다이 도쿠로의 처소, 오오쿠 하녀 대기소인 치도리 노마와 고오쿠 노마 등이 있었죠. 일본어가 많아서 좀 어지러우실 수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녀들도 살 곳이 있어야겠죠. 나가츠보네 무키에서는 2층으로 된 처소의 격식에 따라 하인들이 구분되어 살았습니다. 나가츠보네 무키는 오오쿠 안에 있는 시녀들의 거주 공간이라고 보면 되죠.
오쿠 여성들의 신분은 크게 미다이 도코로, 측시의 오쿠의 시녀로 구분되었습니다. 미다이 도코로는 쇼군의 정실 부인으로 오쿠 제1의 여주이자 주제자였죠. 하지만 초기 미다이 도코로는 형식상의 주제자였고 3대 쇼군 이에미츠 시기에는 가스가노 츠보네가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6대 쇼군 도쿠가 이에노부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오쿠의 의뢰가 갖추어졌고 미다이 도코로가 최고 주제자로서 역할을 했죠. 미다이 도코로가 공석이었던 기간에는 쇼군의 생모나 선대 쇼군의 정실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쇼군의 측시, 즉 잠자리 상대는 기본적으로 쇼군 측에서 선발했죠. 쇼군의 눈에 든 여인이 생기면 오우쿠에서는 그날 저녁에 잠자리를 마련하고 여인은 쇼군의 침소인 오코자시키에서 대기했습니다. 오코자시키는 앞에서 말했듯이 고텐부키에 있는 쇼군의 침실이죠. 조선에서 궁녀가 왕에게 간택되어 잠자리를 하듯 미다이 도쿠로의 소속 시녀가 쇼군의 눈에 든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는 미다이 도쿠로에게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고 잠자리 준비를 했습니다. 대신 일반적인 오우쿠의 여자들과는 다르게 시녀는 거부권이 있었죠. 하지만 쇼군과의 잠자리를 거부했다면 나가노 오이토마, 즉 영원한 휴식의 대상이 되어 사직하고 오우쿠를 떠나야 했습니다. 쇼군과 잠자리를 마친 시녀는 오테츠키라고 불렸으며 임신하여 딸을 출산하면 오와리 사마, 아들을 출산하면 오에야 사마가 되어 비로소 정식 측실이 되었죠. 만약 자식이 후계자가 되어 쇼군직에 오르게 되면 쇼군의 생모가 되어 쇼군의 부인인 미다이 도코로를 훨씬 능가하게 됩니다. 에도 여성 중 절대 권위와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기와 질투, 혈투까지 난무하는 궁에서 권력자들, 특히 여자 권력자들이 이 꼴을 보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우쿠에는 문제점도 많았죠. 가스가노 츠보네가 오우쿠를 정비할 당시에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집단이었으나 관리인들의 경쟁으로 오우쿠는 뒤로 갈수록 교토군과의 귀족풍으로 바뀌었고 에도 막부 중기부터는 매우 호화로운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요. 오우쿠의 예산은 모두 막부 내부의 재정을 담당하는 칸조소에서 관리했는데 많을 때는 막부 전체 지출의 8%를 사용했습니다. 결국 다양한 대책이 만들어졌고 점차 측실이나 쇼군 생모의 힘은 약해졌죠. 에도 막부 후기에는 자기 자식이 쇼군 후계자라 해도 자신의 지위는 일개 하녀들과 동등했고 쇼군이 되어서야 쇼군과의 일원으로 대접받았습니다. 에도 시대를 풍미했던 오우쿠는 에도 막부의 몰락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에도 막부 말기인 1867년 11월 9일 막부 제15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국가 통치권을 메이지 천황에게 반납하고 11월 15일 메이지 천황이 이를 승인하는 대정봉환이 이루어지면서 에도 막부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 해인 1868년 4월 에도 막부는 메이지 정부군에게 에도성을 넘겼고 4월 11일 800명에 달하는 정부군이 에도성을 장악하면서 오우쿠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어 사라졌죠. 오우쿠는 금남의 공간이라는 신비로움과 특징적인 요소들로 인해 1960년대부터 여러 번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쇼군의 관심을 독차지하기 위한 여성들의 치밀한 혈투가 부각되어 다루어졌고 일본의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죠. 저도 재밌게 봤답니다. 금남의 공간 오우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